30분 되어서 저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최근 하트리드에 이제 게재된 논문인데, obstructive sleep apnea 환자에서 이제 AFib에 대해서 pulmonary vein isolation을 했을 때 이제 양압 환기 치료가 리커런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하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AFib과 obstructive sleep apnea는 종종 같이 관찰되는 것이 이제 많이 보이고, obstructive sleep apnea가 이제 있는 것과 이제 이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이제 AFib 버든과 이제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 이제 obstructive sleep apnea 환자에게서 이제 AFib 프리벌런스가 이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CPAP을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리커런스가 줄어든다는 이제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 obstructive sleep apnea 환자에서 AFib에 대한 이제 PB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CPAP이 리커런스에 도움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오픈 라벨 스터디를 이제 시행을 했고, 노르웨이의 2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B 아이솔레이션 이전에 5개월부터 아이솔레이션 후 12개월까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하였고, 환자는 18세에서 75세 환자로 증상이 있고 도큐멘트된 파로시스마 AFib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앱니아 하이포음니아 인덱스가 시간당 15 이벤트가 이상인 모더레이트 시비어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니아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이전에 이제 오스트럴 슬립 앱니아를 진단을 받거나 언더라인 코로나인 디지즈가 있거나 TIA 스트럭처 하트 디지즈, LVEF가 45% 미만, 아니면 BMI가 40 초과하는 시비어 오베스티, 그다음에 이제 데이타임 슬림니스가 이제 심한 환자들이거나 아미오다론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회 톨러런스 테스트를 이제 시행을 하였고, 이제 4시간 이상 CPAP 적용이 잘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랜더마이제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듬 모니터링을 위해서 루프 레코더를 임플란테이션을 이제 시행을 한 후에 결과를 이제 추적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폴리그래프를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제 시행을 했고, 루프 레코더를 임플란테이션해서 이제 AFib의 이제 앱솔루트 타임과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이제 버든을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환자 QOL 조사를 위해서 AFSS, 그다음에 SF36, 슬림니스 스케일, EHRA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지표들을 이제 사용을 했고, 프로시저 베인 아이솔레이션 이전과 후에 이제 6개월, 12개월 때 각각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들은 AP 버든 스코어 혹은 이제 AP 심텀 스코어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지표는 이제 바이탈리티를 측정을 하고, 다른 것은 이제 슬립 텐던시, AP 릴레이트 심텀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었고, 환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CPAP 프레셔로 이제 톨러런스 테스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PB 아이솔레이션은 크라이어 오블레이션과 RF 오블레이션 모두 이제 진행을 하였고, 어리드믹 드럭은 PB 아이솔레이션을 한 후에 6에서 8주 동안 루틴하게 이제 사용을 했고, 이후에 이제 안티어리드믹 드럭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블레이션 이제 페일러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루프 레코더 블랭킹 피리어드 이후에 루프 레코더에 기록된 이제 AT나 AFib의 리커런스가 없는 것을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하였고, 리커런스는 이제 3에서 12개월, PB 아이솔레이션 이후 3에서 12개월 동안 적어도 2분 이상 AFib이 관찰됐을 때를 리커런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AP의 버든과 CPAP의 효과, 그다음에 QOL에 대한 변화, 슬립 퀄리티 등을 이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579명을 파럭시mal AP 환자를 이제 스크린을 해서 이 중에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 환자들 한 40% 정도가 관찰이 되었고, 이 중에 CPAP 톨러런스 테스트를 잘 마친 130명의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였고, 그 앰니아 하이퍼니아 인덱스가 15 이상인 모더레이트 시비어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 환자들을 1대1로 랜더미제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B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시행하지 못한 환자들을 제외를 하고 이제 12개월 팔로우업을 마친 환자들은 이제 CPAP 트리트먼트를 하는 환자는 37명, 스탠다드 케어를 하는 환자는 이제 46명이었고, 레퍼런스를 위해서 이제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가 없는 환자들을 21명을 이제 레퍼런스 그룹으로 두었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CPAP 치료를 한 환자와 스탠다드 환자에서 베이스라인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였고, PB 아이솔레이션에 있어서는 이제 크라이오 오블레이션을 한 환자가 스탠다드 그룹에서 좀 더 많았습니다. CPAP을 시행을 했을 때 그 하이퍼니아 인덱스는 이제 시간당 26.7 이벤트에서 2.2 이벤트로 이제 적용을 한 후에 많이 줄어들었고, PB 아이솔레이션 한 이후에도 한 시간당 1.7 이벤트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이제 CPAP을 이제 유지를 하여 4시간 정도 저녁 시간에 그 CPAP을 유지를 이제 하였습니다. 크라이오 오블레이션은 그 CPAP 치료를 한 환자에서는 20명으로 한 54% 정도 확인이 되었고, 54% 정도 되었고, 스탠다드 케어 그룹에서는 74% 정도, 그 레퍼런스 그룹에서는 81% 정도가 크라이오 오블레이션을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리커런스는 이제 CPAP 그룹에서 21명으로 57% 정도에서 리커를 하였고, 스탠다드 그룹에서도 57% 정도 리커를 하면서 두 군의 CPAP을 했을 때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도 이제 AP 버든 시간, AP 타임이나 다른 스코어에서는 이제 PB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각 그룹 안에서는 이제 AP 버든이나 이제 시간 등이 많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두 그룹의 이제 CPAP의 효과를 보기 위해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는 두 군의 큰 유의미한 차이는 이제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에서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카플마이어 곡선을 보시면 세 그룹에서 모두 그 리커런스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그룹의 AP 버든을 보시면 이제 프로시저 이후에 AP 버든이 세 그룹에서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 그룹은 각각을 인디비주얼을 이제 AP 버든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인데, PB 아이솔레이션 후에 버든은 줄어들었지만 그 그룹 간의 비교를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QOL 확인을 위해서 이제 그 스코어를 토탈 AP 버든 스코어나 심텀 스코어를 비교를 했을 때도 아이솔레이션 이후에 이제 스코어가 그룹 안에서는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룹 간의 비교를 했을 때는 CPAP을 한 그룹과 스탠다드 케어 그룹에서는 그룹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파인딩은 CPAP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
AP배 리커런스와 버든을 이제 줄이지 못했고 QOL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전에 연구에 있어서 비슷한 이제 결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non-obstructive sleep apnea 환자에서 그 CPAP의 효과가 AP 리커런스를 막는데 이제 효과를 보였다는 이제 결과가 있었던 이전 연구가 있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들에서는 그 루프 레코드 등을 이용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두근을 동일하게 랜더미제이션을 하지 못해서 제한점이 있고 그 블라인딩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겠고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RF 어블레이션의 차이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자 이제 제한된 숫자로 이제 스태티컬 파워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그다음에 놀스 유러피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가 많았다는 점에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CPAP을 했을 때 엠니아의 하이퍼니아 인덱스는 줄여준 효과가 있었지만 AP배 간에서는 PB 아이솔레이션 한 이후에 AP배 리커런스와 버든을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RCT는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 이전에 RCT 소규모 RCT 결과도 있었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이제 루프 레코더를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했고 한 점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 소규모 RCT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나왔는데 네, 여기는 루프 레코더를 해가지고 차이가 없다고 나온 게 다른 네, 맞습니다. 네, 좀 다른 점. 혹시 추가 코멘트 없으시면은 다음 저널로 넘어갈까요, 교수님들? 다음 저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자마 카디올로지에 나온 논문이고요. 카테콜라미너지 폴리모픽 벤티큘러 타키카디아 환자들이 베타블로커를 먹고 있을 때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모션 엑서사이즈 인듀스드 어리드미하고 라요나다인 2 지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스팅 ECG는 보통 정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다이너스틱 딜레이가 있는 게 큰 화두인데요. 더불어서 베타블로커로 나돌로를 사용하는 게 이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인데 나돌로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쓰여진 널리 쓰이는 약물이 아니고 수급에 문제가 있는 약물이 알려져 있어서 얼터너티브한 베타블로커의 역할, 그 베네핏이 얼마인지도 조금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면 안티어리드믹 드럭이나 심파티틱 너브 디너베이션에 대한 효과도 컨트로버시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어떤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베타블로커를 먹고 있는 non-selective, selective 베타블로커의 그 아웃컴을 좀 비교를 해보자 했고 베타블로커를 먹고 있음에도 라이프 스트레이닝이나 어리드미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환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ICD가 정말 베네핏이 있는 건지 좀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3가지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롱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이고 RANI2 related CPVT만 인롤이 된 그 연구이고요. 1988년부터 2026에 30년이 넘게 동안 인롤이 계속됐던 코호트입니다. 2015년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단이 됐고 RANI2 지인의 베리언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분석할 때 생얼 시퀀싱 NGS를 둘 다 인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2가지 엑스퍼트 레버리터리에서 둘 다 패솔로지컬리 혹은 라이클리 패소제니 혹은 라이클리 패소제니라고 2군데에서 모두 판정을 줘야
이제 rather than to related CPVT하고 정의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loss of function rather to variant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캐리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롱큐티 신드롬이나 브루가드처럼 다른 채널로퍼시와 연관된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제외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엔드포인트는 처음으로 이제 그 베타블로커 세라피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라이스라이팅의 어리드미 이벤트를 엔드포인트로 진행을 하고 그 안티어리드미 에이전트를 쓰거나 심마테틱 너브 디너베이션을 했던 경우는 센서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타블로커 아까 넌 셀렉티브와 셀렉티브 비교하고자 했다는데 그렇게 할 때 베타블로커 사용이라는 베리어블은 타임 베리어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나돌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프로프라놀롤을 비교를 했고 또한 베토프롤롤, 아테놀롤, 비소프롤롤, 네비볼롤 같은 셀렉티브한 베타블로커를 나돌롤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6명의 환자가 인롤이 되었고 그 중에 프로밴드로 직접 인롤된 게 120명, 나머지는 패밀리아 스크리닝에서 이제 인롤이 된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성이 56% 조금 더 많았고 거의 66%가 2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 세라피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싱코비나 라이프사이팅이 얼리미 이벤트를 겪었던 환자가 각각 47%, 19%. 평균적으로 처음으로 얼리미 심텀이 나왔던 나이가 11살 때 이미 이벤트가 있었고 그 심텀 진단이 되었어도 베타블로커를 시작하는 데까지가 거의 딜레이가 2년 걸렸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노멀 ECG를 가지고 있었고 레스팅 상태에서 노멀 ECG를 가지고 있었고 177명이 베타블로커를 시작하기 전에 EKG가 좀 어땠는지 얼리미 이벤트에 있었는지 좀 이베루이션 할 수 있었는데 106명이 그 중에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이미 VT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바이디렉셔널 몰폴로지를 가진 게 56%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나이2 진이 되게 그 휴먼 진 중에서 굉장히 그 용량이 큰 진이다 보니까 어떤 도메인이 진짜 좀 스페시픽한 CPVT 스페시픽한 도메인인지를 조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83개에 대해서 이제 83개의 라이나이2 미스앤 베리언츠와 이제 컨트롤 인디비주얼에서 라이나이2의 1900개의 그 베리언트를 비교해 보았을 때 특히 이제 CPVT에 좀 많았던 도메인들을 보니까 HD1, 센트럴, U 모티프, S2, S6, C 터미널 도메인이 조금 더 CPVT에 인리치한 도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5, 4년 동안 민 팔로우업을 했을 때 베타블로커를 사용을 하더라도 28명, 즉 13%에서 라이프 트레이팅 어린이미 이벤트를 보았고 이건 애뉴얼 레이트 한 1.5%, 2%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28명 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12명, 거의 절반가량은 이미 치료 진단 전에도 그 라이프 트레이팅 어린이미 이벤트를 겪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겨 3를 보시면 이제 롱텀 아웃컴에 대한 카플라마이어 커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래프가 이제 전체 환자들에 대한 카플라마이어 그래프고 그 베타블로커를 쓰고 있는 LCPVT 환자에 대해서 첫 번째 라이프 세이팅 얼리즘 이벤트를 겪을 때까지 카플라마이어 커브인데 1년, 5년, 10년에 2%, 9.3%에서 20%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20%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이벤트를 겪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붙어있는 그림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B는 이제 나돌롤, 프라프로놀, 셀렉티브 베타블로커를 좀 스트래티피케이션 해서 각각의 그룹은 어떤 아웃컴을 가지는지를 본 건데요. 그 non-selective의 프로프라놀롤은 그 5년째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더 롱텀하게 봤을 때는 큰 significant한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셀렉티브 베타블로커를 쓰는 경우에서는 significant하게 더 푸어한 아웃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년 생존율을 5년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non-selective가 26%가 발생하고 프로프라는 10%, 5년째라서 프로프라는 조금 더 푸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돌롤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ICD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8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8명만이 ICD를 가지고 있었고 그 ICD 가진 사람은 사망하지 않았지만 ICD를 갖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이제 사망을 하였다라는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아웃컴의 아웃컴을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를 구분하기 위한 리스크 프레딕터가 뭐가 있는지를 보았고 이제 진단하기 전에 이미 라이프 트레이트닝 어리드미 이벤트가 있었거나 unexplained syncope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CPVT enriched 도메인들 중에서도 C-터미널 도메인에 있는 베리언트가 있는 경우 그리고 셀렉티브한 베타 블로커를 먹는 경우에는 확실히 그 first life threatening 어리드미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푸어한 아웃컴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멀티베리어블 하는 그 콕슬 모델이 얼마나 믿을만한 스틱스를 봤는데 0.81로 그래도 꽤 준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좀 중간에 얘기했다가 말씀드린 ICD에서 그래서 넣은 사람들은 안 죽었고 안 넣은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이 죽었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VT는 전부 다 터미네이션이 IC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었고요. 그 폴리모픽 VT는 50% 정도로 터미네이션이었었고 이 연구에서 좀 한 베네핏 레이시오를 통해서 ICD를 넣는 게 그래도 좋겠다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보시기 그 서지컬 리비전이 필요한 컴플리케이션 ICD를 넣은 환자 중에서 17%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높게 나온 게 아닌가. 하지만 이런 좀 높게 나온 컴플리케이션과 inappropriate shock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결국은 결론적으로 베네핏이 한보다 크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연관된 함 리스크 레이시오가 이 표고요. 여기 보시면 1이 훌쩍 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나돌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25%는 어리드미 이벤트를 겪는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나돌을 그래도 롱 하프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non-selective 베타 블로커라서 이제 표준 치료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약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대체제가 좀 필요했고 셀렉티브는 확실히 푸어한 리스크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돌로를 사용하기 어려운 나라나 시기라고 한다면 프로프라놀로를 대체로 좀 써볼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첫 번째 결론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를 쓰더라도 그 라이프 트레이팅 어리미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더 예측할 수 있는 프레딕터로는 확실히 진단 전에 이미 싱코비나 어리미 이벤트를 겪은 경우가 확실히 좀 하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나머지 다른 채널로퍼시 그 디지즈와도 컨시스턴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싱코비 있을 때 특히 exercise emotional related 싱코비 있을 때 이제 다이오니시스 뿐만 아니라 프로노틱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있다면 지체 없이 터셔리 센터로 보내는 게 2년이라는 트리트먼트 딜레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걸 좀 주장을 두 번째로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라인라인 2 리셉터 2 지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고든 논문이라서 스트렝스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C-터미널 도메인 베리언트가 있으면 환자의 여우가 안 좋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각별히 주의를 해라 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D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결국 넣었던 18명 어린이 이벤트를 겪었지 모두 다 생존하였다는 점 그리고 한 리스크 베네핏 레이시오를 계산했을 때 1 이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플레카나이드나 심파테틱 너브 디너베이션 등등의 다른 세라피가 충분히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ICD 임플란트는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라인라인 2 related CPVT 같은 경우는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를 쓰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 환자들이 CPVT 환자가 왔을 때 진단되기 전에 이미 unexplained syncope이 있거나 라이프 스레이팅 어리즈미 이벤트가 있었거나 C-터미널 도메인을 가지고 있거나 한다면은 확실히 좀 추후에 베타 블로커 세라피를 하더라도 페일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ICG 임플란테이션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향후 이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 대해서 모탈리티 개선과 모탈리티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라이아노딘 2 리셉터 그 뮤테이션 말고 다른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다 익스클로전 됐습니다, 교수님. 이건 딱 그 익스클루전. 2 리셉터. 한 몇 명 있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 몇 명 정도 익스클루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 익스클루전 네, 그거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사실 CPVT를 라이아노딘 2 리셉터 뮤테이션 말고 그 칼모듈린이나 설카 쪽 다른 뮤테이션 있는 사람들도 다 옛날에는 CPVT라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라이아노딘 2로 데피니션이 바뀐 건지 사실 옛날에 지네틱 테스트를 못 했으니까 바이디렉셔널 VT 나오면은 그냥 그리고 그 저기 칼슘 리텐션 된 것 같은 개념이면 다 CPVT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그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소듐 채널 블로커나 너브 블락 같은 거는 한 몇 퍼센트 정도에서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세라피 개념이라서 그건 없는 건가? 따로 제시한 게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거는 저도 좀 궁금해서 이게 서플레먼트인데 서플에서도 딱히 그 그러니까 아마 부분에 대해서는 퍼스트 트리트먼트는 베타 블로커니까 그 다음 리카한 사람들은 아마 소듐 채널이나 뭐 너브 블락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아마 표시가 안 된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라이언진 리셉터가 되게 크잖아 사이즈가. 근데 네, 맞습니다. 시터미널이라는 게 어느 쪽에 관련된 건지 우리가 보통 이온 채널에서 그 저기 뭐냐 이온 채널에서 부정맥 많이 나올 때는 그 라이언진 리셉터도 그 4개의 프로테인으로 돼 가지고 그 4개 프로테인 모이는 센터 쪽에 그 저기 그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 그 칼슘이 그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하고 관련된 프로테인인 건지 C 터미널이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터미널에 이제 그 레귤레이션하는 단백질이 붙거든. 근데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좀 제시한 피규어인데요. 이게 혹시 교수님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음, 그림일까요? 인터넷 연결되면 나이아딘 리셉터 한번 쳐봐요. 구글에서 지금 네. 인터넷 연결되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되면은 구글 들어가서 한번 나이아딘 리셉터 한번 쳐봐. 네, 알겠습니다. 지금요? 연결되면 안 되면 말고 지금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미지 들어가요. 이미지. 제일 오른쪽 그림, 오른쪽에 두 번째 그림 거기 클릭해봐. 두 번째. 그 옆에. 아니, 그거. 네.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 나이든 리셉터가. 그래서 네. 아마 C 터미널이라는 포션이 여기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이 리셉터 자체를 레귤레이션하는 프로테인들이 다 달라붙거든. 여기 뭐 칼스타빈이나 이게 포스파타제나 PKA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쪽에 있는 그 익스포저 된 쪽에 있는 C 터미널인 건지 난 그게 잘 몰라가지고 글쎄. 나중에 바로 밑에 그림 있네. 그 바로 밑에 그림 한번 클릭 한번 해봐요. 이거 아니 그 밑에. 오른쪽.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그거. 거기 보면은 이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 C터미널, N터미널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C터미널 쪽이 보면은 그러니까 칼슘 들어가는 포 쪽에 익스포저가 돼 있네. 그러니까 포 릴레이티드 프로테인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롱큐티나 모든 것도 다 그 롱큐티는 포타슘 채널이고 뭐 소듐 채널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그 브루가다도 마찬가지고 브루가다도 단백질이 소듐 채널이니까 되게 단백질 사이즈가 크거든. SCM4도. 근데 그 여러 가지 뮤테이션 사이트 중에서 그 소듐이 실제 들어가는 포 쪽에 뮤테이션이 있을 때가 제일 질병이 시비어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컨셉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네.
이문영 교수님 혹시 추가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없으세요? 워낙 드문 질환이라 우리 데이터가 있던가 지금? 내 기억에 선생님 환자는 어때요 지금? 살아 있어요? 저 베타블로커 먹고 잘 지내고 있지. 제 환자는 저기 2명 중에 1명은 잘 지금 러브블락까지 하고 그다음에 소듐 채널하고 잘 살고 있고 지금 3살인가 그렇고 또 1명은 그 중간에 그냥 정신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그러더니 걔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정신과 또 선생님하고 해갖고 그냥 우리 약도 다 끊고 우리는 오지도 말게 하고 막 그러더니 결국 익스파이 했더라고요. 그 친구 걔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옛날에 찾아와가지고 좀 잘 다닐 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 발견될 때 이미 카디악 어레스트를 3번인가 당해가지고 멘탈 리타데이션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마 더 치료하기가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혹시 추가 없으시면은 이걸로 끝내시죠, 선생님? 예. 네, 수고했어요. 예, 예. 나